좋아, 좋아. 자, 우선 그거 여러분 이렇게 원자량 우선 영어로 뭐예요? 원자량 영어로 어토믹 매스거든요. 이 원자량 정의가 어떻게 돼요? 원자량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이 정의가 탄소 6에 12 요 원자 보이죠? 요거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로 정해요. 그럴 때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비,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걸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원자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자량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그러면 이 원자량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원자량을 예를 들어서 퀴즈 요거와 관련해서 H11 자 요거의 원자량을 구해봐라. 그럼 이 녀석의 원자량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어떤 정보를 알아야 제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원자량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에 입각해서 어떤 원자, 그럼 꼭 지금 얘로 수소를 든 거지 수소가 아니라 다른 원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 원자량을 실제로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얘 원자량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원자량을 구하겠어요? 번호요? 아니 정의를 생각하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겠냐고요. 에? 뭐라고? 정의에 입각해서 이걸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 녀석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얘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겠냐고요. 질량비요? 질량 B는 계산하는 거잖아요. B는 계산이잖아요. 중성자 개수요? 여기 전혀 모르시는구나. 바로 첫 번째 1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자 한 개의 질량. 여러분 원자 한 개는 아주 큰 물질이에요? 극소로 작은 물질이에요? 극소로 작은 물질이죠. 그런 물질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나요? 원자 한 개의 질량 같은 극소로 작은 물질의 질량 알아낼 수 있나요? 알아낼 수 있어요? 몰라요? 원자 한 개의 질량 알아낼 수 있어요? 몰라요? 아 있어 너무 작다고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저번 시간에 말미에 했었던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뭐였어요? 토프였죠. 토프 어떤 문제 나왔어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측정했어요? 토프는 어떻게 측정했어요? 우선 양이온으로 만든 다음에
걔를 전기장에 넣어서 날리죠. 날려서 걔가 얼마나 날아가는지 시간 측정을 하면 걔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기억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원자 한 개의 질량 측정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려고 개발된 게 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요. 이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구동 방식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거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무슨 방식?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을 시키는 섹터 방식, 알겠죠? 두 번째는 막대기 4개 사이에 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 쿼드로폴. 빠져나가.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토. 토프였죠? 그래서 걔들을 활용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자나 분자처럼 아주 작은 녀석의 질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려고 하는 게 바로 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로 직접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다면 원자량이라는 달턴 시대에 확립이 됐겠어요? 확립되지 못했겠어요? 원자량이란 개념은 달턴 시대에 확립이 됐겠어요? 확립되지 못했겠어요? 확립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달턴 시대에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같은 그런 전자장비를 구동할 만한 기술력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토믹 매스라고 하는 건 20세기 이후에 그 뭐냐면 산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섹터 방식이건 쿼드로폴이건 아니면은 그 토프건 그런 녀석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전자장비가 충분히 제어됐을 때만 가능한 게 원자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자량을 구하는 것 핵심은 뭐라고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탄소 원자 번호 6번, 질량수 12번.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앞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스 알파벳 뮤로 표현을 할 건데,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알겠어요? 있다고. 그럼 그 값이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면 대략 1.9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조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숫자는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승우가 저기 뭐냐면 저울에 올라가는데 몸무게가 나왔어요. 그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측정됐나 보지. 무슨 말 알겠어요? 됐나 보니 그럼 됐어. 그다음 마찬가지로 수소 얘 원자 한 개의 질량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 못해요? 측정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측정한 값이 얼마냐? 대략 값이 1.67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알겠죠? 일몰이요? 아니요, 한 개예요. 한 개. 무슨 말 알겠어요? 한 개. 원자량은 원자 한 개의 질량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로 정했을 때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비가 그게 바로 원자량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방금 승우가 1몰이면 안 되냐라고 물었거든요. 정의는 1몰이 아니지만 1몰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왜겠어요? 이게 원자 한 개의 질량이죠. 원자 한 개의 질량이면 1몰의 질량은 여기다가 뭘 그냥 곱하면 되겠어요? 아보가드로 곱하면 1몰의 질량이 되고 똑같이 NA 아보가드로 곱하면 1몰의 질량이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질량 B나 1몰 질량 B는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기 때문에 1몰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으나 원래 정의는 1몰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개예요. 한 개. 단위는 뭐예요? 누구의 단위? 12. 그냥 12.
노후 단위예요. 그래서 원래 어토믹 매스는 노후 단위가 없어요. 무단위로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부터 수소의 원자량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비례식을 세우는. 네,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어떻게 비례식으로 푸느냐? 바로 이렇게. 요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문자 m이라고 쓴 건 바로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이 아니고 원자량.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B와 탄소하고 수소 원자량 질량 B가 같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비례식을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 원의 원자량은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비례식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럼 여기다가 뭐를 넣냐는 거예요. 이거 넣는 거예요. 이거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탄소 6에 12 원자 한 개 질량 얼마라고요? 자, 이 자리에다가 1.9926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넣으면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1.67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넣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 이 자리에 뭘 넣으라고? 12. 여기다가 12를 넣으라고요. 11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이 자리에다가 12를 넣으라고요. 왜? 그렇게 뭐 했으니까요? 정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12를 넣고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기로 톡톡톡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대략 값이 뭐가 나오느냐? 1.0078 뭐 이 정도 값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다? 질량, 이거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 우주에 원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 우주에 원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전 우주에 원소가 한 110여 개 정도 있거든요. 원래 자연에 있는 거에 사람이 그냥 막 합성해요. 저기 왜 스위스에 뭐 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선? 예, 스위스에 가면 요런 뭐냐면 연구 단지가 있거든요. 취리히에 있는지 베른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위스에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전 지구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가 여기 있죠? 여기서 막 뭐 해요? 뭐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뭐 이런 게 충돌 실험 한다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없었던 전 우주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자핵들이 뿅뿅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한 번씩 원래 우주에 없던 거 만들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포함하면 한 뭐 전 우주에 110여 종, 뭐 많게 잡으면 120개 정도. 이게 전 우주에 존재하는 총 원소의 개수란 말이죠. 그런데 각각의 원소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각각의 원소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이소토프. 그렇죠. 아이소토프. 그러면
한 원소마다 아이소토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아이소토프마저 따로 계산을 하면 따로 구분을 하면 전 우주에는 몇 종류의 원자핵이 있을까요? 전 우주에는 몇 종류의 원자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 하나당 여러 개의 동위원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따로 카운팅하면 전 우주에 한 2천여 종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천여 개. 그러면 2천여 개의 물질은 전수조사 가능해요? 전수조사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인구도 전수조사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잖아요. 데이터 2,000개 전수조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학원생 시키면 되겠네요. 진짜 여러분, 그 뭐냐면 좀 상식적인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데이터 2,000개면 한 사람한테 10개만 시켜가지고 200명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근대화학 200년 동안 박사학위 학생 200명도 없었을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모든 동위원소들을 이미 인류가 어떻게 했다? 전수조사했다고요. 전수조사.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뭘 측정했다?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뭘 측정했다? 질량을 측정했다.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원자 알갱이들의 질량을 지금 몰라요? 전부 다 알아요? 전부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례식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그래서 만들어진 체계가 뭐라고요? 이게 원자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자량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원자량이라는 체계가 정해지려면 그래서 실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뭐 하는 거? 측정하는 거. 이게 없으면 원자량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해내는 기구가 뭐라고요? 매스라고 해서 매스의 노벨상이 2개가 나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번 학기 배웠던 크로마토그래피도 노벨상 2개 나왔죠. 매스도 노벨상이 2개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테크닉이 요거라고.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됐죠? 이렇게 원자량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방금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량이 이러하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아보가드로 수는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가 뭐예요? 그럼 아보가드로 수를 이제 NA라고 쓰잖아요. 아보가드로 수의 뜻이 뭐예요? 일몰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 일몰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라고. 자 봐요. 질량 B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하죠. 비례식에선 항상 이게 등장하죠. 뭐? 비례상수요. 아보가드로 수는 비례상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비례상수겠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비례상수겠어요? 원자량과 원자 한 개 질량 사이의 비례상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 알겠어요? 자, 아보가드로 수는 바로 뭐다? 저 M과 뮤 사이의 비례 상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소 6의 12원자 나누기 탄소 6의 12원자 하나의 질량. 그 다음 수소 원자량 나누기 수소 원자 한 개 질량.
자, 각각 뭐를 뭐로 나눴어요? 뭐를 뭐로 나눴어요? 자, 대문자는 뭐예요? 원자량이잖아요. 원자량의 밑에 이거 뭐예요? 질량이잖아요. 원자 한 개 질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얘도 원자량이죠. 원자 한 개 질량이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둘 사이의 관계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같다라는 거 알겠어요? 왜 같겠어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 대 이건 이것 대 이거여야 돼요? 안 돼요? 돼야죠. 원자량이라는 게 비례식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비례상수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걸 NA라고 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자리에다 뭘 넣어야 돼요? 이 자리에 뭘 넣어야 돼요? 12. 그 다음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 1.9926. 바로 1.9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어디 갔어? 10의 마이너스 23승. 됐죠? 그 다음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1.67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이 자리에 1.0078을 넣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계산대에 나오는 값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6.02 10의 23승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게 아보가드로 수의 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탄소가 아니라 원자량 자체가 비례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탄소를 탄소로만 아보가드로 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의 원자량을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누면 이그젝틀리 동일한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몰로매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보이세요? 몰로매스. 몰로매스 우리말 번역. 바로 몰질량. 자, 뜻은 뭐예요? 뜻은 뭐예요? 물질 1몰의 질량. 아이쿠, 그리고 1몰은 몇 개예요, 그럼 또? 1몰은 몇 개예요? 이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게 되면서 몰 질량이라는 아이디어도 만들게 되는데 몰 질량이라는 아이디어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원자량 같은 것에다가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 체계를 곱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아까 지원이가 묻는 바람에 원자량 단위가 뭐냐고 물었었거든요. 자, 원자량 단위 얼마예요? 노 단위. 없죠. 왜 없냐면 질량의 비기 때문이에요. 자, 얘 단위는 뭐예요? 얘 단위는 그램이잖아요. 얘 단위는 뭐예요? 그램이잖아요. 그램을 그램으로 나누면 단위가 뭐예요? 무단위죠. 그래서 원래 원자량은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자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붙여 쓴다? 그램 퍼 몰. 알겠어요? 그램 퍼 몰을 붙여 쓰는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걸 몰로매스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얘기도 어반브릭스 수업에서 했었는데 그 오르다고바 문제 봤어요? 오르다고바 문제 봤어? 본 사람? 네. 오에데마 오르다고바. 예? 네, 짧은 거요. 뭐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왜냐면 짧게 찍어가지고.
어, 아 봤어요. 그 외계인에서 어, N 올 D가 어, 네, 그렇죠. 다 풀어봤어요? 그거? 아, 있는 것만 봤어요? 그래요. 그래요. 태윤이 어디 갔어요? 아니, 태희 어디 갔어요? 집에 있어요. 왜요? 집에서 찍게 돼요. 네. 이건 너무 잘 찍어도 문제네요. 너무 잘 찍어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귀찮긴 하죠, 그렇죠? 티수도 격주로 나와요. 누구야? 왜 이렇게 안 와요? 티수 아, 모르겠어요. 쌤 모르겠어요. 네. 쌤이 약간 선생님한테 삐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뭐 여하튼 은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무슨 말도. 자, 그래서 원자력에다가 그램포 모를 곱한 게 뭐라고요? 몰로매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원자량에다가 어떤 단위를 곱하라고요? 그램 퍼 몰. 원자량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그램 퍼 몰. 그리고 얘 원래 단위는 뭐예요? 얘 원래 단위는 그램이었잖아요. 얘 단위 뭐예요? 그램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그램 퍼 몰을 그램으로 나누면 얘 단위는 뭐예요? 얘 단위는 뭐예요? 몰의 역수. 알겠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없어요? 아보가드로 수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있다고요. 아보가드로 수 단위가 뭐예요? 몰의 역수가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라고. 알겠죠?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 사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전. 여러분 하도 영어 짜친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 많이 풀면 외워지는데 여러분 또 귀찮겠죠. 공부 잘 하고 싶지 않겠죠. 열심히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하도 또 뭐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만드는 대로 드릴 테니 자 어쨌거나 이제 영어 공부 자 나온 김에 원자 영어로 뭐라고? 원자 어톰 원소 영어로 뭐야? 엘러먼트 이 둘의 차이가 뭐야? 원자는 입자고 원소는 자 뭐냐면 이제 원자는 뭐에 대응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한 인간에 대응을 시키면 원소는 인류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진짜 수소 원자 입자 한 개 이런 걸 뜻하는 말이 원자라면 원소라는 말은 이런 여러 수소들 이들이 갖는 공통적 속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원자는 진짜 그냥 물리적인 알갱이를 얘기하는 게 원자고요. 그러면 그런 알갱이 중 공통적 속성이 갖는 것들을 묶어서 그 속성이 뭔지를 연구하면 그게 원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게 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요 인간의 공통적 속성이 있죠. 그 공통적 속성, 눈은 두 개고 팔다리도 있고 막 그런 속성들, 그런 걸 인류라고 하는 말이듯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텀하고 엘러먼트의 차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원자량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예? 네. 근데 아까 원자량이 단위가 없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아보가드로 수 할 때 저기 그램프 몰 붙인 거는 저거를 물질량으로 분석한 거예요. 중간에 얘기가 하나 이제 생략된 게 있는데
1몰을 난데없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한 쌍은 2개죠. 맞아? 맞아? 그 다음에 one dozen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은 몇 개죠? 12개죠. 왜 한 다스 연필 한 다스 12개. 그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알겠어요? 그래서 한 쌍은 2개죠. one dozen 12개죠. 이걸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한 쌍은 2개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개 per 쌍.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얘를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2개 per dozen.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물리학에서 자연과학에서 개는 단위가 있다 없다? 개는 무단이란 말이에요. 개는 단위가 없는 걸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얘는 12 doze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몰은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잖아요. 이걸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요거라고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원래부터 단위가 몰의 역수라는 단위가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몰의 역수가 여기서 수리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그램 단위가 있죠. 그러면 완벽한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가 있어야지만이 등호를 중심으로 양쪽이 완전히 같아진다고요. 그래서 몰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아보가드로 수에는 몰의 역수라는 단위가 원래 생기는 거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원자량에 그램 퍼 몰을 붙여서 몰 질량이란 아이디어를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개인 말을 또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물리량들 사이에 단위가 다 일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여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알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외울 것보다 아보가드로 수는 원자량과 아보가드로 사이의 비례상수인데 거기다가 그램 퍼 몰 곱혀가지고는 몰 질량으로 바꾼다. 알겠죠? 그러면 또 아보가드로 수는 몰의 역수가 바로 뭐가 되고요? 단위가 되고.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준다. 이 줄게요. 준다. 뭐야? 민재 자려고 그랬죠? 가은이 방금 잤죠? 나 지금 좀 잠아요. 왜요? 어제 늦게 잤어. 늦게 잤다고? 어제 뭐하고 늦게 잤는데요? 어제 그냥 집 가니까. 아 진짜로요? 난 어제 여러분 책 만드느라고 늦게 잤어요. 5시에 잤어요. 오, 저희 책 만드시더라고요. 그럼요. 무슨 책이에요? 감동적인. 어? 저희 열심히 공부하러. 그 뭐야? 저기 준달 책에 있는 그 문제 영어로 된 거 다 뽑아놨어요. 우와. 나 어제 다시 잤단 말이에요. 가은아. 저가 늦게 자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요것만 하고. 자, 지훈다. 지우자. 줄게요. 천이나 잘 보여요? 천이 지금 야동 보고 있죠? 천이 지금 유튜브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봤죠, 지금? 봤죠,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야동이나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꼬름하잖아. 아, 진짜. 정말 참네. 여하튼. 자, 지훈다. 호샤. 지우자. 지우자. 쓱. 안짠 거 아니에요? 수원에서 네?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짠 거 아니에요?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어제 사무실에서 막 이거 하고 잤는데 5시쯤 됐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쪽장 같은 거예요. 쪽장. 사무실에 크게 침대를 만들어요. 굉장히 편하게 자요. 접이 침대가 있어요. 아니요, 책상 9개를 붙이면 예? 더블 베드가 돼요. 이거 3 곱하기 3으로 붙이면 더블 베드가 돼요. 딱딱하잖아요. 거기 매트가 있죠. 매트도 깔고 전기장판도 깔고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하게 잡니다. 떨어져요. 예?
나는 잘 때 가만히 잡니다. 오. 그냥 대자로 가만히 잡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답니다. 쌤 나중에 쌤 사무실 자도 돼요? 많이 와서 자요. 이한이 맨날 잤지 않아요? 예, 이한이 뭐 자기도 하고 뭐 다른 애들 시험 전주에 집 안 가고. 저거 집 안 가고. 많이 그래요. 집에서 자요. 예, 많이 그래요. 진짜요? 예, 많이 그래요. 애들 많이 와요. 아니 승우 진짜. 네. 가서 자. 많이 와요. 그래서 나 없을 때 학생 뭐야 여러분들 친구들 많이 와요. 와서 거기서 뭐 공부하다 가고 그래서 내가 제발 불만 지르지 마라 뭐 그러고. 네, 그럼 가요. 퇴사당하면 거의 살아 돼요. 한 달. 한 달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지환이 퇴사당했을 때 거의 며칠 있었어. 하여튼 그래. 뭐 여하튼 자 그다음 두 번 여기서 2, 3, 4. 자 4는 뭐냐면 4는 여러분 질량수가 있죠. 네. 질량수 뜻이 뭐예요? 양성자수 더하기 질량수의 뜻은 뭐예요? 질량수 뜻은? 양성자수 더하기 원자 안에 들어있는 뭐하고 뭐의 합? 양성자수, 중성자수 개수 합. 양성자 영어로? 프로톤. 중성자 영어로? 뉴클리오. 아까 핵. 뉴트론. 뉴트론. 아휴, 이 진짜 이 영알못들 진짜. 자, 양성자 뭐라고요? 프로톤. 중성자 뭐라고요? 뉴트론. 그 다음 합쳐서 원자핵 영어로 합쳐서 원자핵 영어로 뉴클레오. 뉴클레우스. 알겠죠? 저 정도 단어는 외웁시다. 그러면 질량수는 누구하고 누구 개수 더한 거?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 더한 거. 알겠죠? 자, 질량수 영어로? 질량수는 영어로? 정답. 매스 넘버예요. 네, 실제로 매스 넘버를 그야말로 직역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질량수와 어토믹 매스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매스 넘버와 어토믹 매스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몰라요. 서로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냐면 질량수는 개수잖아요. 양성자 개수 더하기 중성자 개수. 그래서 질량수는 항상 무슨 숫자 체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자연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토믹 매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어토믹 매스는 이런 식의 비례식으로 계산하잖아요. 자연수 나오겠어요? 자연수 안 나오겠어요? 자연수가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사실 자연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만? 얘만 자연수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전부 다 숫자들이 유리수로 나온다고요. 그럼 자연수하고 유리수는 같은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그 값은 매우 뭐하죠? 비슷하죠.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얘 지금 매스 넘버 얼마예요? 얘 매스 넘버 얼마예요? 자, 칠판 보세요. 얘 매스 넘버 얼마예요? 35죠. 근데 얘 원자력 얼마예요? 33.969죠. 35하고 34.969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다른데 뭐해요? 비슷하죠. 얘 매스 넘버 얼마예요? 37. 근데 어토믹 매스는 얼마예요? 36.9.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만 뭐예요? 비슷해. 비슷하죠? 자, 같은 것까지는 이해했죠? 네. 같은 것까지는 이해했죠? 원자량, 질량수는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고 어토믹 매스는 비례식을 세우는 거고 만드는 개념 자체가 틀리잖아요. 무슨 단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다르지만 왜 그 값이 비슷할까요? 대부분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얘기 어반브릭스 수업에서 슬쩍 했거든요. 이렇게 자세히는 안 했는데 슬쩍 했어요. 안 봤을 거예요, 여러분. 양성자랑 중성 질량이 비슷해. 양성자하고 중성자 질량이 비슷해서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질량이 비슷하다는 예측을 한 사람은? 예측을 한 사람. 러더포드죠? 러더포드가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했다고 했죠?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비슷한 건 맞는데 이게 그런 건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일부러 12로 맞춰. 정답. 그렇게 되도록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원자량의 기준이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구령에 맞춰서 줄 맞춰 서 본 적 있죠? 그럼 뭐 해갖고 체육 선생님이 어이 기준 하면 뭐 기준 하면 이렇게 팔 벌려 펴서 해본 적 있죠? 그럼 여러분 그 기준은 고정적이에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기준은 언제나 바뀔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숭원이 맞죠? 똥개요, 똥개. 왜 똥개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똥개란 영화가 있는지 알아요? 똥개란 영화가 있어요. 네, 정우성 배우가 나오는 좀 한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영화가 있거든요. 정우성 배우는 알아요? 그분 잘생겼잖아요. 실제로 식당에서 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어요. 좋은 분이 되게 좋은 분이기도 하고 그 뭐냐면 사람 자체도 좋은 분인데 야 역시 진짜 잘생기셨더만요. 뭐 여하튼 그분이 나온 영화 중에 똥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엄지원이라는 여배우랑 같이 나와요. 엄지원이라는 배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40대 배우가 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내 세대 때 이제 뭐 조금 요즘 TV에 광고에도 한 번씩 나와요. 거기서 이제 거기 보면 똥개라는 거에 보면 그러고 자기 보니 정우성 배우 닮았는데 뻥이에요. 자 보자. 저 어쨌건 흉원. 예를 들면은 흉원이의 몸무게가 있겠죠. 뭐 얼마가 있겠죠. 승호의 몸무게가 있겠죠. 그다음에 가은이의 몸무게가 있겠죠. 그럼 이때 각각의 정해진 몸무게는 고정된 물리량이잖아요. 근데 그걸 승원이 몸무게로 다 나눠요. 그러면 승원이의 몸무게 비율은 1이 되고 다른 친구들의 비율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땐 기준을 가은이 질량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전체 체중을 가은이 질량으로 다시 나누면 가은이가 1이 되는 기준이 되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비율이 또 달라지겠죠. 즉 뭐냐면 입자들의 정해진 질량은 있지만 기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례 수치는 같아져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전 우주에 총 몇 종류의 원자핵이 있다고 그랬어요? 2000여 종의 원자핵이 있다고 했죠. 걔네들의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안다 모른다? 전수조사한 거예요. 전수조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수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그걸 그 숫자를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에 쫙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첫 번째 거부터 2000 몇 번째 거까지 기준을 바꿔가면서 다 나누기를 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나누기를 해서 그때 질량수하고 그 기준이 가장 비슷해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편차가 제일 적은 기준을 계산을 통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왜 비슷하냐? 그렇게 되도록 조작해 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도록 조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즉, 전 우주에 존재하는 2000여 종의 원자핵 중 얘를 기준으로 정하면 가장 비슷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그걸 기준을 11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왜 12로 정했을까요? 역시 그럴 때 가장 비슷해진다고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2000여 개 숫자를 놓고 엑셀 상에서 다 계산해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찾은 체계가 원자량 체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은 옛날부터 이 녀석이었을까요? 원자량 기준은 바뀌어 왔을까요? 원자량의 기준은 바뀌어 왔다고요. 왜? 왜? 옛날에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데이터가 부족해서요. 요즘 발견된 원소도 있단 말이에요. 80년대 이후에 발견된 원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1950년도에는 없었던 원소가 있죠. 그런 것들은 옛날에 설명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은 과거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1950년대 기준은 뭐였어요? 1950년대 기준은 기준이 1950년도에는 수소였어요. 수소였어요. 요놈의 원자량을 1로 정하는 게 이게 1950년대 기준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뭐로 바뀐다? 산소로 바뀌어요. 산소에서는 얘 원자량을 16으로 정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데이터 정리를 통해서 요즘 탄소로 정해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단하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얘 원자량 나와 있고 이 녀석의 어번던스 나와 있죠? 네. 어번던스가 뭐예요? 존재비. 어번던스가 뭐예요? 어번던스는 함유량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하겠어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함유량을 얘기하겠어요? 자연의 존재. 바로 in universe, 전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저 어번던스는 뭐로 번역해도 되겠어요? 뭐라고 번역해도 되겠어요? 확률이요. 알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뭐 굳이 probability라고 잘 쓰진 않고 이런 표현에서도 abundance라고 쓰는데 그 의미는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연에 35짜리가 존재할 확률 이렇게, 37짜리가 존재할 확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으악!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탄소, 아니 염소 원자 번호 17번의 산술 평균 원자량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프로버빌리티의 변량을 해서 자, 산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내가 한 5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XI, BI. 34.969 0.7577 36.966 0.2423 해가지고 어떻게 준대요? 바로 별량에다가 확률을 뭐? 곱하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어떻게? 곱하고 그래서 더해. 됐죠? 네. 요렇게 요 염소의 산술평균 원자량을 구한다고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좀 근사적으로 계산하면 원자량은 뭐랑 비슷하죠? 원자량은 뭐랑 비슷하죠? 질량수랑 비슷하잖아요. 원자량은 뭐랑 비슷하죠? 질량. 원자량은
질량수랑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뭘 곱하면 되죠? 확률을 곱하면 되죠. 이때의 확률이 이건 0.75고 이건 0.24잖아요. 근사적으로 계산할 때는 4분의 3, 4분의 1로 대강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그 유명한 값 35.5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그 유명한 염소의 산술평균 원자량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요 원자량하고 요 원자량은 대략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2가 나죠. 그리고 이때 요 놈의 확률이 0.7577이니까 4분의 3이죠. 0.24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이때 대강 봤을 때 몇 대 몇 정도인 거예요? 3대 1이죠. 아까 얘기했어요. 원자들의 원자량은 이미 뭐 했다? 아니, 원자들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이미 뭐 했다? 이미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미 전 우주를 다 뒤진 거예요. 알겠어요? 전 우주를 다 뒤져서 동위원소가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동위원소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그 두 종류가 몇 칸 차이나? 두 칸. 그런데 존재비가 몇 대 몇? 3대 1인 것은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누구밖에 없어? 전 우주를 뒤질 때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외우고 있다고요. 이걸 외우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은 평소에 살아있는 사람의 심박수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평소 살아있는 사람의 심박수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그리고 심박수가 어느 이상이 되면 죽는다.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데이터 외우겠죠? 데이터를 외우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걸 전문가라고 한다고요. 전문가는 숫자를 외우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 전문가들은 이걸 다 외워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없어도 두 칸 3대 1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염소예요. 전 우주를 뒤져도 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외우고 있고 그걸 활용하는 게 매스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게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실 갔다 오세요. 자려고.